안녕하세요. 공부 방법을 전하는 민동필입니다. 자, 요번 주제는 제가 지난번에 했었던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, 그거를 이어가지고 깨달음은 내 안에라고 하는 이 주제와 함께 이 공부와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이것을 이제 좀 더 한 번 더 살펴보고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많은 분들이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을 아마 그 불교 용어에서도 많이 듣고 종교 쪽에서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. 그런데 뭐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쓰죠. 예, 실제로 그 저기 승려분들이 많이 쓰죠. 근데 여러분도 그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. 깨달음 이야기를 하면서도 깨달음은 내 안에 있다, 또는 뭐 깨달아야 한다, 뭐 크게 깨우쳐서 어쩌고저쩌고 이런 이야기들은 많이 있는데, 그런데 정작 깨달음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를 내려놓은 데는 아무도 없다는 거를 아마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네, 실제로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하면은 뭐 사람들 나름대로 자기들의 그런 어떤 의견을 내놓기는 했지만은, 그 의견 속에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무엇이다라고 해서 내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들은 별로 없는 걸로 제가 찾았을 땐 적어도 그랬습니다. 그랬거든요.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. 이거는 아마 예전에 제가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. 그 깨달음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하나의 과정으로서 공부를 한다 그러잖아요. 깨닫는 그 하나의 깨닫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, 그 깨닫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그 과정을 들어가면서 그 과정을 보면 참 재밌어요. 제가 요거는 뭐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은, 예전에 제가 그 여기 서광사 밴쿠버 지역에 이제 저쪽 랭리 쪽에 가면은 서광사라고 하는 절이 있는데, 거기 가가지고 있을 때 그 뭐 큰 스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온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뭐 어떤 사람은 겁을 먹고 막 그러길래, 제가 농담 삼아 하니 그 저희 머리 깎은 분들이 뭐 저희 기도하면서 저주라도 내릴까 봐 이렇게 두려워해요 그랬더니 실제로 그런가 보더라고요. 네. 저는 그래서 그거 보고, 야, 이게 뭐지? 사람을 그 깨우치게 하고 뭐 사람을 편안하게 한다는 종교가 이게 사람을 저주할까 봐 무서워해야 되는 이런 것도 있나? 그것도 크다라고 하는 그런 승려들한테서 그 말 그대로 깨달음을 많이 이뤘다는 그런 승려들이 그렇게까지 할 만한 그런 능력도 있고 그런 건가?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. 물론 이제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게 금강경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길래 이제 그거를 읽어봐도 저로서는 뭐 그때 당시에는 이해도 안 가고 그래가지고 이게 도대체 뭐를 어떻게 해놨길래 그러나 그래가지고 저희 거기 절에 같이 있던 친구한테 이제 물어봤어요. 도대체 금강경 내용을 좀 이렇게 풀어서 해준 그런 내용이 없냐고 물어봤더니, 그걸 가지고 이제 이 진짜 뭐 존경받는다라고 하는 그 승려가 왔을 때 직접 가서 물어보면 되더라고요.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그랬더니,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했다는 말씀이, 저는 전해 들었죠. 그 친구를 통해서 그렇게 물어봤더니 답을 하는데, 자꾸 읽고 또 읽고 이러다 보면 어느 순간 탁 하고 깨우치게 되고, 그렇게 됐을 때 그 의미를 알게 되고 그렇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그랬거든요. 그 친구한테 무슨 개소리야? 응? 내용도 모르면서 그냥 무조건 외운다고? 나는 저기 뭐야, 제가 이제 과학을 했잖아요. 생화학을 주로 했는데 그거 아무리 읽고 또 읽어도 이해 안 가요. 네. 그래서 그 개념들을 찾아가면서 무슨 내용인지를 찾아보고 그래야, 아, 이게 그런 거구나. 그 다음에 그러면 왜 그렇지?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찾아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. 리서치라고 하는, 연구라고 하는 게 그런 거고, 사람들이 두뇌를 사용하는 것들이 다 그런 식이라는 겁니다.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축구 선수다. 그러면은 축구를 할 때 무엇을 어떻게 했을 때 내가 공을 어떻게 다룰 수 있고,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골을 넣을 수 있거나 뭐 패스를 정확하게 한다든가 이런 게 가능할까? 어떻게 하면 우리 이 팀원들을 조직적으로 같이 움직여 가면서 합동해 가지고 마치 사냥몰이를 하듯이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 성 저 저기 골을 넣을 수 있나?
바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. 회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영업의 전략을 세워서 그 전략을 사람들로 하여금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걸 통해서 내가 이득을 얻을 수 있을까? 이것들이 직접적인 그런 어떤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사람들이 찾아가는 두뇌잖아요. 물론 주어진 일을 수동적으로 해 가면서 먹고 살아가는 월급을 받아서 먹고 살아가는 분들도 있고, 또 때로는 뭐 제가 축구를 예를 들자면은 제가 인제 가끔 축구를 이렇게 뭐 제가 스포츠를 많이 보는 편은 아니지만 축구를 가끔 보기는 하는데, 그 축구를 하는 걸 이렇게 보면 그래서 제가 인제 그 뭐죠? 골대녀인가 골을 때리는 그녀들인가 그 프로를 가끔 보는데, 거기서 보니까 제가 그 딱 두 가지로 나누더라고요. 하나는 이 사람들이 인제 사회성을 중요시 여기는 이유가 서로가 서로의 의견을 교환해 가면서 작전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 가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걸 성취해 가는, 이 과정에서는 두뇌가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서로 그 교감을 하기 때문에 두뇌 자체가 굉장히 그 발달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거든요. 그래서 요거를 잘하면 잘할수록 이 조직력이 강화가 잘 되는 사람들일수록 머리 발달이 좀 더 빨리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좀 커요. 네. 자, 그런데 거기서 보니까 물론 이제 일반적인 실제 프로 경기도 그렇지만 딱 두드러지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. 잘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 하나는 절실해서 잘하는 사람이에요. 그러니까 죽어라고 뛰어다니면서 실력도 조금 받쳐주고 그 육체적인 그런 어떤 게 되니까 실력이 받쳐주고 그걸 통해서 죽어라고 뛰어다니면서 그 사람이 있으면 골도 넣고 할 수 있는데, 그 사람을 통한 그런 어떤 조직력이보다는 그 한 사람의 개인의 능력에 맞춰져 있는 경우. 저는 이거는 생존 본능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. 그러니까 살고자 하는 본능과 그게 강하기 때문에 몸을 움직여서 부지런히 움직여서 나라도 잘해야 되는,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한 사람이 주를 이루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. 근데 저는 그런 경우는 그런 게임을 보면 별로 재미가 없어요. 왜냐하면 거기에는 머리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간 게 아니라 한 사람의 개인의 능력이거든요. 그런 반면에 그 게임을 하는데 서로 의견 교환을 하고 훈련을 통해서 맞춰가면서 그 공을 어떻게 다룰지를 보면서 그 저희 훈련을 하다 보니까 개인의 실력도 느는데, 그것과 함께 뭐가 느냐면 서로의 그런 어떤 그 이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해 가지고 맞춰가는 그런 것들이 늘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런 경우는 경기가 재밌죠. 그 어느 한쪽이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딱 보면은 '아, 얘네들은 이렇게 훈련을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게 가능하구나.' 이게 눈에 보이거든요. 자,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모든 것들이 잘하는 사람들과 잘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둘로 나눠지게 돼 있고, 못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둘로 나눠지게 돼 있고, 그다음에 이 사람에 따라서는 그 뭐라 그럴까요? 좀 수동적으로 움직이게 돼 수동적이라서 이 주어진 일만 할 수 있고 그 이상의 능력 발휘를 못하는 경우. 자,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인제 어떻게 나누려고 그러냐면요. 이렇게 얘기를 해 볼게요. 그 잘하는 사람들, 잘한다. 이 사람들도 둘로 나눠져서 본능적으로 잘하는 사람들. 이 사람들은 개인이에요, 개인. 그다음에 그 함께 사회를 이뤄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렇게 함께 잘하는 사람들. 또 못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못한다. 이 사람들도 둘로 나눠져요, 본능적으로. 이것도 개인이에요. 개인의 능력. 그다음에 사회. 요거는 인제 사회화가 아닙니다. 함께. 요렇게 나누거든요. 자, 그래서 사람들이 딱 볼 때는 이 본능적으로 잘하고 못하고는 실제로 신체적인 구조의 관계가 있습니다. 예를 들어 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음치에다 박치에다가 뭐 이래 가지고 노래를 잘 안 하는데, 이게 실질적으로 뭐 노력을 하면 될 수는 있겠죠. 하지만 제가 가수만큼 그렇게 될 수 있을까? 근처도 못 갈 겁니다. 그죠? 왜? 저는 성대 자체가 노래 자체를 그렇게 잘할 수 있는 성대는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. 그렇다고 제가 뭐 밖에 나가서 축구를 한다든가 이러면 잘할 수 있는가? 아니거든요. 그 육체적으로 제가 그 나이도 있지만은 그 워낙에 인제 골격도 그렇고 작기 때문에 가서 부딪히면 저는 나동댕이 칠 거예요, 아마.
물론 이제 저는 프로들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. 예. 자,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본능에 맞춰진 경우에는 이 진짜 개인의 능력이에요. 그런데 내가 안 되는 걸 가지고 그걸 붙들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? 노력해서 극복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습니다. 사람에게는 예를 들어서 팔이 하나 내가 제대로 움직이질 않는데 이거를 내가 노력해서 극복할 수 있다? 그래 가지고 뭐 운동선수를 할 수 있다? 아니죠. 그렇게까지는 힘들죠. 예. 그래서 개인의 이 본능에 맡겨져 있는 데는 실제로 신체적인 구조와 이런 것들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. 자, 그런데 바로 요 사회 인제 이 잘하는 사람들, 이 사람들은 빼고 요 못하는 사람들을 놓고 이야기를 해 볼게요.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함께 구성을 하는데 보통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수동적으로 교육이라고 하는 게 사람을 수동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수동적으로 움직이게 되고 누가 시키질 않으면 못하는 상태였는데 어느 순간, 어느 순간 스스로가 딱 생각을 해요. '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? 내가 왜 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저 사람들의 그런 어떤 명령에만 따르고 왜 나는 내 주장을 못 할까?'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.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? 딱 깨달아요. '그래. 나라고 못할 게 뭐 있어. 내가 굳이 왜 그걸 그렇게 해야 되지?' 라고 하면서 딱 깨닫게 되는 바로 이 순간의 깨달음은 어디로 갈까요? 못하는 데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이 돼요. 왜? 지금까지 내가 생각해 보지 못했던 다른 면을 보니까요. 자, 그런데 이거는 제가 앞서 깨달음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거는 어디서 올까요? 바로 나 자신의 틀이었어요. 물론 이게 나만의 틀이 아니라 사회가 억누르는 면도 있어요. 그 학교에서 보면은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억눌러 가면서 조금은 때로는 강압적으로 때로는 체벌을 해 가면서 그래 가면서 "너희들은 이건 이렇게 해야 돼." 하지 못하게 하고 그러다 보면은 학생들의 분노와 불만이 이제 쌓이다가 폭발을 하죠. 예. 바로 이러한 현상들이 있을 수 있는 그 사회도 있지만 내가 그 사회에서 바라보는 그 관점에서 '이렇게 하면 착할까? 이렇게 하면 이런 얘기를 들을까? 칭찬을 들을까?' 차라리 폭발을 해 버리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나를 억누르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'내가 왜 이렇게 해야 돼?' 그러면은 한 번에 확 뒤집을 수가 있죠. 그 순간에 오는 것이 바로 깨달음이라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인제 주로 사용하는 그 예가 바로 원효의 그 깨달음, 해골바가지의 깨달음을 인제 지난번에도 예로 들었고 지금도 인제 예를 들 텐데 실제로 그거예요. 그런데 여기서의 깨달음은 뭘까요?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나를 얽매이던 것들을 내가 끊고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이걸 뭐에다 비교를 하냐면 알이 이렇게 있으면 알 껍질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, 내가. 예, 알 껍질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바깥 세상을 보질 못하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 바깥 세상의 금이 쫙 가기 시작하는 순간에 햇빛이나 달빛이나 밤이면 달빛이겠죠. 모든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실체가 보이기 시작하면 그 순간에 '아 이게 다른 세상도 있구나.'를 보게 되는 게 이게 바로 깨달음이라는 거예요. 그래서 깨달음은 교육에서 이게 인제 종교에서 많이 쓰이는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지만 실제 교육에서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. 그리고 교육에서 깨달음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. 그래서 학생들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를 굉장히 강조를 해요. 그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. 그래서 그 방법을 계속 연구를 하면서 그걸 학교에서 인제 발표하기도 하는데 근데 사실 이 깨달음은요. 한번 내가 맛을 보면 '아 이거구나.' 하는 순간에 스스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. 이거는 그래서 누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르치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얽매이게 만드는 그런 그 이 알 껍질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할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. 네. 그래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그 조건을 굉장히 많이 바꿔 놓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죠. "야 저거는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 불가능하다. 저거는 연구를 하는 그런 세팅이니까 가능한 거지 학교에서 가르칠 것도 많고 이래 가면서 그 저희 교과서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이걸 어떻게 그거를 다 하는가." 바로 이거죠. 예. 그런데 이거를 강의에다 쓸 수 있는 사람은 제가 항상 예를 드는 사람 하나 있죠. 하버드의 마이클 샌델. 유튜브 저는 뭐 인제 유튜브는 더 이상 올리지는 않겠습니다, 이 사람 거는.
예. 유튜브 강의 마이클 샌델 쳐 가지고 들어가면은 그 사람 강의 공개 하버드에서 공개한 그 강의 쭉 뜨죠. 예. 그 강의를 보면 이 사람은 실제로 학생들 스스로 깨닫게 만들어요. 예. 그 학생들이 가지고 있던 개념이 '이게 이러면 맞는데 이게 이렇게 해야 정의가 아닐까?'라고 했는데 이쪽에서 이야기하는 거를 얘기를 하면서 "이거는 아니 정의라고 볼 수가 없고 이러이렇게 하기 때문에 정의가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?" 서로 논쟁을 해요. 그러니까 이 논쟁을 통해서 하는 것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틀을 고정관념이나 개념들을 지금까지 내가 확고하게 가지고 있던 것들을 깨나가는 과정이거든요. 바로 이게 깨달음이에요.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"깨달음은 내 안에 있다."라고 하는 얘기. 그냥 들어가면서 이런 얘기를 하면 뭐 '아 저 사람 내공이 있네.' 어쩌네. 다 헛소리입니다. 예. 예.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인제 보셔야 되는 거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는 공부의 시작, 세상을 밖으로 나오기 위한 그 나오는 과정, 알을 깨가는 그 과정이지 이 자체가 공부가 아니라는 거예요. 공부를 하려고 하면 대신에 공부를 하려고 하면 바로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. 그래서 제가 인제 그 컨설팅이나 뭐 저는 컨설팅과 코칭을 같이 하고 있고 수업은 수업대로 인제 온라인을 따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컨설팅이나 코칭을 통해서 하는 그 제가 하는 역할이 차라리 수업으로 들어가면 거기서 공부만 하면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거든요. 근데 인제 진짜 그 컨설팅이나 코칭에서 하는 게 뭐냐면은 그 알껍질을 깨야 되는데 그 작업이 혼자서 어렵기 때문에 인제 제가 그 알껍질 깨는 작업을 같이 하는 게 컨설팅이랑 코칭이랑 이렇게 합쳐서 그 역할을 인제 제가 하는 건데 물론 인제 그거는 공부를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의 그런 어떤 그 선택에 따른 그 가는 길이고 어쨌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깨달음은 내 안에 제가 앞서서도 얘기한 것처럼 원효처럼 내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이 깨지는 순간 또는 공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이 깨지는 순간 바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깨달아 가면서 '내가 그 공부를 할 준비를 해 나간다.'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요거는 이어지는 내용에서 아마 제가 지식을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에서 아마 이야기를 할 겁니다. 사람들이 "사과는 맛있다."라고 얘기하고 사과를 좋아하고 하지만 실제로 좋아한다, 맛있다 이거에 근거 같은 건 없이 그냥 좋아하잖아요. 근데 사과가 왜 그런지 왜 맛있고 왜 그 아삭거림은 어디서 오고 왜 그런지 그런 것들을 내가 스스로 찾아갈 수 있을 때 진짜 공부의 시작이거든요. 예. 그러니까 '내가 아는 것이 다 내가 아는 것이 아니다.'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깨달음이라는 거죠. 인제 그 얘기는 제가 이름은 이름으로 알고 있는 그런 것들 지식에 대한 그런 어떤 고정관념들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다룰 때 좀 더 다루기로 하고요. 예. 깨달음에 대한 '깨달음은 내 안에' 이 주제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